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3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직은 대표입니다. 자격이 정지가 되어 있죠. 대표가 사실상 이 실각을 한 상황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 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이너서클 주도권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죠. 자,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장제원은 본인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이준석의 권한 정지 6개월 동안 본인이 직무대행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로드맵이 있죠.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고 이준석이 와서 오면은 그 5개월 동안 남은 임기, 이준석이 남은 임기를 하면은 내년 6월에 다시 그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그런데 권성동의 원내대표 임기는 내년 4월에 끝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정치 로드맵이 되는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반면에 장제원 의원은 이것이 이제 어차피 이 당대표가 기능을 하지 못하니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자. 이렇게 있다가 6개월 후에 이준석이 다시 복귀를 하면은 또 다른 혼란이 생기니 완전히 종식을 시키자. 그래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자. 자, 이런 입장이 지금 맞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갈지 가장 큰 변수가 외부에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죠. 경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주변을 일단 참고인 조사, 접대를 했다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또 다음 주에 불러서 3차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러면 이준석 소환하고 이렇게 착착 절차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이준석은 더 이상 당대표직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기소가 되면은 거의 자동으로 당원권이 완전히 박탈되기 때문에 이준석 변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지겠죠. 비대위를 또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기 전당대회가 불가피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음 당 대표에 누가 출마할 것이냐.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두 갈래로 놓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이준석의 남은 임기 내년 6월까지만 그 당 대표를 하고 그 다음 대표는 새로 뽑죠. 또 내년 6월에. 그러면은 이번에 내년 6월까지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뽑히는 사람이 행사를 하죠. 그런데 지금 당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되 당은 당규로 바꿔서 이번에 아예 2년짜리 대표를 새로 뽑자. 1년짜리가 아니고 2년짜리 대표를 새로 뽑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뽑히는 당 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변수가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 아마 이 당 대표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기에 전당대회가 열리던 내년에 열리던 또는 조기에 전당대회가 1년짜리 대표를 뽑던 2년짜리 대표를 뽑던 자, 나경원 이 출마 가능성이 거의 저는 거의 100% 가깝다고 봅니다.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 방송 출연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국 현안에 대해서. 오늘도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너무 정치적 발언을 막 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 아주 정말 눈에 거슬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다행히 어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죠. 그 팬클럽 전날 그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 이 팬클럽을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와 저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제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이제 팬클럽과 선을 그었죠.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이 팬클럽의 발언은 본인과 상관이 없고 사진 논란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
그때 사진을 뭐 건네주고 그런 것이 있었죠. 그 논란이 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강신업 변호사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선을 그어줬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봤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훈수를 합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권성동, 그리고 또 윤한홍, 이철규 1월에 만찬을 했죠. 장제원 빠졌습니다. 자, 그 상황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은 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은 당과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딱 선을 그을 수는 없다. 그리고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는 부정적 단어로 지어져 있긴 하지만 어제 그 1월 만찬 참석자들이 그분들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다만 이런 게 언론의 보도는 안 돼야 된다. 이렇게도 훈수도 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도 계속 그 입장을 밝히고 있죠. 어제입니다. 이것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당의 혼란과 갈등을 매끄럽게 아주 단시간 안에 수습했다.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권성동이 직무대행을 본인은 맡겠다 하면서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징계 조치에 대해서 조기 전대 이야기가 나오죠. 조기 전당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까지는 조기 전당대회에 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징계가 1년 이상이 나와서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다면 전당대회 그 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현재의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 분란에 끼어들지 않는 거죠. 장제원처럼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욕심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장 나오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도 알죠. 이것을 향방을 가를 것은 경찰 수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괜히 이게 정치 논리에 휘말려서 끼어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당 자체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같은 프로그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실상 당대표 출사표를 던집니다. 당대표 출사표. 뭐라고 하냐면은 아직 시기가 안 정해져 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당대표 출마 관련 질문이 나왔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지난번 전당대회는 대선을 앞두고 포용할 줄 알고 조율할 줄 아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것이고 공정하게 다 포용하고 조율해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때는 출마를 했다. 자, 이번은 어떠냐? 이번은 내년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과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출마를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두고 보겠다. 자, 이준석 경찰 수사 결과 변수를 배제하고 볼 경우에는 차기 전당대회는 내년 6월이죠. 그래서 내년 이야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본인이 조기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면은 역풍을 맞죠. 욕심이 벌써 본인 출마 욕심 때문에 그렇게 그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역풍을 맞기 때문에 내년을 계속 강조를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권성동도 아니고 장제원도 아니고 경찰이 이제 그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지금까지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조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경원 전 대표가 지난번 전당대회 이야기를 했죠. 대선을 앞두고 포용할 줄 알고 조율할 줄 아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다. 작년 6월 11일입니다. 6.11 전당대회. 나경원, 이준석, 또 주호영 이렇게 나중에 5사람이 같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나경원 후보가 아깝게 졌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습니다. 당원 투표. 그때 당원 70%, 여론 30%가 반영이 됐는데 당원 70%나 반영된 당원 투표에서는 이기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많이 졌기 때문에 당대표를 이준석에게 내줬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라는 건 사실상 역선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준석을 선택한 그 일반 국민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는 거죠. 그거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선택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당원만 가지고 가면은 나경원이 많이 이겼습니다. 그때
그 대의원, 선거인단 대의원 6만 1,077표, 그 40.93%, 41%를 받았습니다. 이준석이 받은 건 5만 5,820표, 37.4%. 그러니 한 4%포인트 가까이, 3, 4%포인트를 이겼죠. 당원에서는. 그런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무려 58.76%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때 5명이 마지막 했는데 나머지 4명이 다 합친 것보다 이준석을 압도적으로 일반 국민이 밀었죠. 이 안에는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겠지만 아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이죠. 자, 그래서 30%만 반영을 했는데 이 30% 가지고도 58.76%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선이 됐죠. 그때 나경원은 일반 국민 28.27%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28, 58, 30%포인트나 이준석에게 졌죠. 그래서 당대표가 되지 못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마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경원이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PNR이라는 그 여론조사 업체가 뉴델리 의뢰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호감도, 적합도 조사를 했죠. 적합도 조사에서 1위는 안철수가 나왔습니다. 25.1. 2위가 나경원입니다. 2위가 나경원, 12.6. 3위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 7.0. 그리고 권성동 4.5, 권영세 4.5, 배현진 3.2, 정진석 3.2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뭐 지지 후보 없다가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그 안철수 다음입니다. 23.5인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김기현, 권영세 장관이죠. 배현진, 정진석 여기는 출마 별 변수가 안 됩니다. 김기현은 지금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은 유력하다고 볼 수는 없고 결국은 가다가 보면은 안철수 1위 안철수, 2위 나경원 그리고 4위를 했던 권성동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3파전이 될 텐데 자. 안철수를 먼저 보면은, 당원 투표가 저번처럼 같이 하면은 당원 투표 비율이 70%나 차지를 하죠. 그런데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또 지금 당에 정착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당 안에서 책임 당원들 사이에서는 안철수에 대한 또 안 좋은 기류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세력과 같이 정치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당원 투표에서 안철수가 절대 불리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장제원이 그때 후보 단일화의 조건으로 당이 안착되는 것을 돕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장제원이 밀어도 효과가 반감된다. 왜 그러냐면 장제원과 권성동이 갈라섰기 때문이죠. 윤핵관이 지금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안철수 입장에서는 일반 여론 30%가 반영되는 여론에서는 상당히 앞설 수 있어도 당원 투표에서는 절대 불리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권성동은 지금 당 대표이고 뭐 하지만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일반 국민에 대한 뭐 인지도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서 4.5% 김기현보다 지는 걸로 나왔죠. 뭐 배현진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권성동은 일반 국민에서 상당히 약하고 당원에서도 지금 장제원이 이렇게 또 견제를 하고 하면은 당원에서도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실책을 했죠. 덜컥 합의를 해줘서 그것을 다시 주워 잡느라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 그 실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제원도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나경원이 지금 12.6% 나왔지만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여전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 이 유력한 차기 당대표 주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1년짜리 당대표를 하기로 결정이 된다면 안철수와 권성동은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권성동은 출마 아예 못 할 겁니다. 지금 원내대표 임기가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만약 뭐 2년짜리라면 권성동 원내대표 중간에 던지고 나올 수도 있죠. 조기 전당대회로 해도. 안철수나 권성동이 1년짜리면은 1년짜리는
완전히 관리형입니다. 1년 사이에 선거도 아무것도 없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리고 1년짜리면은 다음 총선 공천권도 없고, 자, 그 상황이라서, 출마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는 당내 세력을 기반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뭐 출마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공천권도 없는 당대표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경원은 이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3파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3파전 가능성이 있는데 두 사람이 출마를 안 하면은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 2년짜리 당대표를 뽑더라도 나경원이 출마를 하면 안철수와 권성동 이렇게 3파전을 벌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철수는 당원에서 절대 분리할 수 있고 권성동도 당원에서 분리할 수가 있고 뭐 금수한박 입법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그 장자원이 또 견제를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뭐 지명도가 낮기 때문에 2년짜리를 해도 나경원이 어부지리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로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다시 활동 부폭을 넓힌다 이런 그 소식도 들립니다. 본인이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주도를 해서 만들었죠. 포도 모임이라는 포도 모임. 포도가 뭐냐면은 포용과 도전 모임, 포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현역 의원이 한 16명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 20대 국회 때죠. 16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포도 모임이 다시 또 이번 달 중에 나경원 그 전 의원과 또 회동을 갖는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 출마가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이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자, 그래서 일단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서 나경원을 이기고 당권을 잡았던 이준석이 1년 동안 영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풋내기 당대표로 앉혀놓으니 1년 내내 난장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특히 당원들 70%를 차지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진 중에서 또 차분하게 이 당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이래저래 이 차기 당대표가 나경원이 될 가능성, 윤핵관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이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개인기죠. 그리고 인지도, 지명도 이런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나경원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 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